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유명한 짐 홀트의 세상은 왜 존재하는가? Why does the world exist? 라는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생각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은 왜 존재하는가? 질문부터 너무 노잼이고 머리 아프시다고요? 여러분은 이 세상이 왜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저도 사실 이 책을 접하기 전까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하루 종일 생각할 게 얼마나 많나요? 내 미래에 대한 계획, 학업과 진로, 내 일상생활과 계획, 가족과 친구들과의 관계, 자신이 원하는 꿈과 목표.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나의 일상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중요한 수많은 생각을 하기도 벅차 죽겠는데 세상이 왜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치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구독자님들에게 이 질문을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 이유는 왜 이 세상이 존재하느냐라는 질문은 왜 내가 존재하는가 하는 질문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17세기 독일의 철학자 라이프니츠가 말했던 충족의 원리에 따르면 인간이 만들어내는 설명은 하늘 끝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땅 아래까지 뻗어나갈 수 있다라고 했어요. 모든 사실에는 분명 왜 그런지 혹은 왜 그렇지 않은지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모든 존재에는 바로 그 존재에 대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인간 종이 이 땅에 생겨난 이후로 대략 400억 명의 인간이 태어났다고 추정됩니다. 그 숫자를 보수적인 관점에서 1000억 명으로 올려볼게요. 다시 말해 유전적으로 가능한 인간이 태어날 확률은 0.0000000000000000001 이하가 됩니다. 이렇게 환상적인 확률 안에서 당신과 내가 세상에 희미하게나 등장하기 위해 승리를 거둬야 했던 것입니다. 어떠신가요? 이것만으로도 우리 존재 자체가 대단하고 위대해 보이시지 않으신가요? 그런데요, 이렇게나 대단하고 위대해 보이는 우리 인간이요, 무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면 인간이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된 우리, 그래서 그렇게 인간을 불완전한 인간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무에서 태어나 무로 돌아간다는 말을 많이 하죠. 사실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의 무와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태초의 무는 닮아 보이나 다릅니다. Nothing, 아무것도 없음과 nothingness, 무는 다른 의미입니다. 더 많은 예시는 생략하고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세상이 무가 아닌 유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세상이 원래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도 뭔가 당연한 이치처럼 보이지 않으신가요? 훨씬 마음이 가볍죠. 태양이 있어서 우주가 존재한다. 우주가 존재하기에 내가 존재한다. 이런 위치로 보면 고개는 끄덕끄덕 거려지잖아요. 하지만 아무런 이유 없이 우연히 존재하는 세상, 그저 비이성적으로 그냥 나타난 세상에서 내가 존재하는 건 뭔지 모르게 혼란과 불안감을 일으킵니다. 저자는 우주는 무가 아닌 유에서 시작된 것이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과학도 결국 아무것도 없는 최초의 물리적 상태의 근원을 설명할 수 없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사람들이 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주장하는 이유죠. 바로 설명할 수 없는 간극을 메워주는 신의 존재인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원래 유니까 신과 같은 초월적인 실체가 필요 없다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우선 왜 세상이 무가 될 수 없는지 베르그송에 대한 생각을 잠시 들어보실게요. 두 눈을 감아보자. 가능하다면 귀도 닫아보자. 이제 자신이 완전한 공허의 상태라고 상상해보자. 이 세상 전체가 비존재의 상태가 되도록 해보는 것이다. 남자와 여자도, 나무와 풀들도, 그리고 들짐승과 날짐승들도, 하늘도 땅도 모두 사라져버렸다고 상상하기 시작해봐라. 하늘뿐만 아니라 그 안에 모든 것도 사라진 것이다. 우주 전체에서 빛이 사라진다고 생각해보라. 태양이 사라지고 별이 그 빛을 잃는다. 은하계는 하나씩 차례대로
깜빡이면서 사라져간다. 아니 수십억 개씩 사라지는 것이다. 이제 마음의 눈에는 우주 전체가 침묵과 냉기 그리고 어둠 속으로 빠져든다. 이제 더 이상 차갑거나 어두워지거나 고요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우리는 완벽한 무를 상상하는데 성공한 것이다. 정말 성공했는가? 프랑스의 철학자 앙리 베르그송은 완전히 사라진 우주를 상상하려고 했을 때 그는 실험의 끝자락에 어쩔 수 없이 무엇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했다. 바로 자기 내면의 자아였다. 그는 어둠 속에서 피어오르는 의식의 잔유물 없이는 완전한 무의 상태를 상상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베르그송은 무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많은 과학자들이 양자 파동에 의해 우주가 우연히 생겨났고 작은 먼지가 양자 파동에 시간이 더해져 우주가 생겨났습니다. 자그마치 138억 년 전의 이야기라고 하는데 138억 년 너무 길어서 감도 안 오죠. 그렇게 작은 입자의 파동으로 생명체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바로 인간까지도요. 참 신비롭습니다. 자, 이제 다 왔습니다. 세상은 왜 존재하는가?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세상은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저자는 수많은 과학 공식과 수학 공식, 철학자, 과학자, 물리학자들을 만나서 질문하고 답하고 둘러 그 글 끝에는 바로 나 자신이 있었습니다. 이건 저의 해석과 생각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세상은 내가 존재하기에 존재한다. 오늘 하루만큼은 내가 존재하지 않는 세상에 대한 생각은 접어두고 존재하는 오늘, 이 순간을 한번 제대로 즐겨보시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을 소개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이 객관적인 세상은 존재했으며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계속 존재할 것이다. 나는 또한 객관적인 세상에는 중심이 없다고 믿는다. 이 세상이 어떤 모습이어야 한다는 미리 만들어질 관점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세상에 중심이 없다면 나는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감사합니다.